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중학교 1학년 사회 문진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친구들 들어와서 아까부터 안녕하세요 해주는 거 선생님 다 보고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은 오늘 개학을 했죠. 온라인 개학을 했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에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 동안도 충남 온라인 학교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개학하고 나면 학교별로 아마 활용하는 학교도 있고 상황이 다를 텐데요. 그래도 꾸준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 약속해요. 첫 번째, 수업 자료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수업 내용을 캡처해서 배포, 전송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약속해요. 자, 수업 시간 우리 화요일, 목요일 4시에 만나고 있죠? 지난 시간 화요일에 4시에 만났었고, 오늘 목요일 4시에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약속 꼭꼭 지켜서 들어와 주시고요. 두 번째, 채팅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을 채팅에 자꾸 올리게 되면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듣기 싫거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같은 환경에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댓글 이렇게 달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하트 활용해서 댓글 다는 거 얘기했었는데요. 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질문 있어요 할 때 이렇게 달아주는 게 선생님이 가장 보기 편하더라고요. 선생님, 뭐 하트 계속 해놔도 선생님이 누구 친구 질문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쓰는 거하고 선생님이 보는 화면하고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바로 받아줄 수가 없을 때가 있으니까 바로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를 너무 많이 도배하면 선생님이 읽기가 힘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채팅에 정말 필요한 내용을 올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트 도배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 안에서 민경 친구 캡처해서 노트에 정리해도 되나요? 네, 공유는 하지 말고 혼자서 복습하는 활동, 복습하기 위한 용도로 네, 그 정도 사용까지는 괜찮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안 지형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배우면서 요 모식도 가지고 뭐 암석해안, 그리고 뭐 사빈해안, 뭐 모래해안이라고 했었죠. 많이 배웠었는데 요 모식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선 암석해안,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암석해안의 지형들 어떤 것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상우 친구 해식동굴. 네, 맞아요. 해식동굴도 배웠었고요. 네, 김창은 친구 해시계. 맞아요. 해시계도 배웠었죠. 네, 씨앗치, 시스텍. 네, 해시계, 해식동굴, 뭐 파식대. 네, 다 잘 말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모래가 쌓인 것. 파랑의 퇴적 작용으로 인해서 모래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모래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 뭐가 있었죠? 네, 사빈, 석호. 네, 사빈과 석호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된 암석해안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이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된 모래해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해시계, 파식대, 해식동굴, 뭐 씨아치, 시스텍, 사빈, 석호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해안 사구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갯벌해안, 산호초 해안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관광산업이 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수업 시간에 몰디브의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었고, 과제에 보령 머드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었는데 혹시 과제 본 친구들 있을까요? 네, 관광산업이 해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관광산업이 해안 지역에 미친 영향 중에 긍정적인 것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GDP가 올라가요. 김원 친구, 일자리가 증가해요. 네, 돈 벌어요. 맞아요. 네, 경제적인 이익. 네, 네, 친구들 다 잘 배웠네요. 자,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수익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었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자, 부정적인 영향,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었죠? 네, 이유성 친구, 환경 문제가 생긴다. 네, 환경이 파괴돼요. 네, 이영준 친구 쓰레기 섬, 뭐 환경 오염, 네, 바다 쓰레기, 생태계 파괴, 네, 다들 잘 얘기해주고 있네요. 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뭐 해안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환경이 훼손된다. 쓰레기 문제로 뭐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리고 또 네,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네,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봤고요.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울지, 자, 오늘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 경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볼 겁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과 다양한 경관 특징을 조사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선생님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주도 사람에게 제주도의 지형 경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 해서 여러 가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곳들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가부터 막까지 5개 지형을 사진이 있어요. 자, 가 사진 보고 혹시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설명 같이 해볼게요. 해발고도 1947m의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다.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되었다. 이 가 지형 어디일까요? 한라산은 맞는데요. 한라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자, 내용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해발고도 1947m의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다. 분화구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되었다. 네, 최연승 친구 백록담 맞아요. 백록담이에요. 한라산 정상에 있는 화구호를 백록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나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주변이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난대성 해양 동식물이 풍부한 곳이다. 네, 여기 어딜까요? 무슨 섬일까요? 네, 박소희 친구 마라도예요. 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 마라도입니다. 네, 마라도가 여러분들 혹시 마라도에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 예전에 TV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볼게요. 용암이 굳으면서 만들어진 육각기둥 모양의 바위가 파도의 침식을 받아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형성되었다. 네, 여기 어딜까요? 이 지형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어렵죠? 네, 광민진 친구 주상절리입니다. 네, 지혜 친구
교과서 몇 쪽에 있는지는 교과서마다 다 달라서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다지형은 주상절리예요. 주상절리에 대해서는 이따가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는 무슨 밑에 용암동굴계라고 나와 있죠. 천연기념물 444호인 오름과 용암동굴로 학술적, 보존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최동아 친구 혹시 찾아봤어요?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 맞아요.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인데 이것도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중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지형이다. 경관이 좋아 특히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네,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답을 해줬네요. 성산일출봉. 이거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필수 코스죠. 네, 성산일출봉 굉장히 가파른 오름이어서 만약에 수학여행 때 가봤으면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네, 성산일출봉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네요. 자, 그러면 위치가 어딘지 선생님이 연결해서 알려줄게요. 우선 백록담은 아까 얘기했죠. 한라산의 꼭대기 정상에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귿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이라고 했죠. 가장 아래 미음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주상절리는 바닷가에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을이고요.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는 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대표적인 굴이 만장굴이에요. 여기에 만장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장굴이 대표적인 굴이고요. 이렇게 기억이고요. 성산일출봉 친구들이 많이 가본 성산일출봉이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자료 부모님께 공유 가능하냐고 많은 친구들 물어봐 줬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에게도 공유하면 안 되거든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용도로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주도의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제주도에서 지정된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한라산 일대, 그리고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2007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건 뭐냐면 경관이 뛰어나고 지질적 또는 생태학적으로 여기는 의미가 있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여기는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곳을 판단을 해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보존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유이 세 구역, 여기가 유일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갯벌 해안 배웠었죠. 그때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속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놀라는 반응을 한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7월에 발표가 나와요. 만약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우리가 배웠던 곳이 이제 2군데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죠. 자, 세계 자연유산 3곳 중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한라산 일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라산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출처 선생님 아빠예요. 선생님 아빠가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들 보여준다고 이거 찍어줬어요. 네, 한라산의 모양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자, 산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죠. 방패 모양의 화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 사진이 한라산 정상 부분의 사진이거든요.
한라산의 정상 부분은 급경사예요. 혹시 빨간색이 잘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요렇게. 네, 정상 부분은 급경사를 이뤄요. 한라산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완만한 급경사의 산인데 이 정상 부분에서만 종 모양으로 급경사된 정상 부분이 나타나요. 자, 이 한라산이 이렇게 모양이 다른 이유는 자, 이렇게 넓게 한라산이 만들어진 것과 이렇게 정상 부분의 급경사의 산 정상 부분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라산은 한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이 아니라 점성의 차이가 있는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이렇게 완만한 산을 만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종 모양의 산이 이렇게 볼록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라산 정상의 사진을 보면 이 모습인데요. 이게 화구고요. 이 화구 안에 물이 고여서 화구호라고 불러요. 이 화구호가 아까 얘기한 백록담이죠. 네, 화구호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한라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성산일출봉 사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성산일출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산 정상부는 거대한 사발 모양의 분화구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분화구, 이렇게 거의 오름만큼의 분화구가 큰데 이렇게 분화구가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바닷가에 있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선생님 글씨를 이렇게나 못 쓸 줄 몰랐네요. 네, 바다에서 오름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오름인데요. 아이고. 네, 원래는 여기가 물속에서 화산 폭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까지는 몰라도 돼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물속에서 용암이 폭발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형성된 섬이자 오름입니다. 원래는 섬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모래가 쌓여서 연결되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원래는 섬이었어요. 이 섬만 이렇게, 이 오름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산일출봉은 많은 친구들이 갔다 왔죠. 자, 그 다음에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본 동굴은 석회동굴을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에는 용암동굴이 있는데 용암동굴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렇게 용암이 분출해서 흐르다가 대규모의 용암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 용암이 식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와 맞닿아 있는 바깥 부분부터 굳을 거예요. 근데 바깥 부분은 굳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안 굳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안 굳어 있다가 이 부분이 뻥 뚫리거나 아니면 흘러가 버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동굴이 용암동굴입니다. 이 검은 오름 용암동굴계는 검은 오름 주변에 여러 개의 동굴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어서 용암동굴계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동굴인 만장굴의 사진을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요. 이 만장굴의 사진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 만장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용암동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만장굴처럼 형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안에 지형들이 잘 나타나 있는 용암동굴이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용암동굴이 굉장히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 용암동굴이 여러분들 이 만장굴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에피소드가 있는데
1946년, 굉장히 예전이죠. 이 1946년에 김영초등학교라고, 여기 김영굴 있죠? 이 김영이 지역 이름인데, 이 김영초등학교에 다니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발견을 한 동굴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동굴 발견하겠다고 막 위험한 데 가면은 절대 안 되겠지만, 이때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발견한 그런 동굴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곳이죠. 이 동굴과 이 검은오름 용암동굴계, 이 세계 자연유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영상, 선생님이 링크로 더보기에 올려뒀거든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한번 클릭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동굴 안은 온도가 추워요. 네, 온도가 좀 낮습니다. 자, 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 외에도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 지역, 그리고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또 지정한 다른 자연적인 자연 환경 분야에서 지정된 것들이 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지질공원, 이렇게 유네스코 지정된 자연 환경 분야에서 3관왕을 한 게 제주도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가치가 뛰어난 제주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여행도 가고 또 아끼고 사랑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배울 때도 이렇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지형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세계자연유산 3개 중에서 검은오름 용암동굴계를 마지막으로 봤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서 검은오름과 관련해서 오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네, 오름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제주도는 사실 전체의 섬이 하나의 화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라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화산 활동을 통해서 이 제주도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라산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용암이 분출되어서 만들어지는 기생화산을 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름들은 뭐 기생화산, 이 큰 한라산의 기생에서 나타난 화산이다라고 해서 기생화산이라고도 하고, 또는 옆에 있다라고 해서 측면, 우리 옆을 한자로 측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측화산이라고도 해요. 자, 이 각각의 오름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용암들의 성분이 어떤지, 어떤 자연 환경,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서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거는 종 모양의 이렇게 급경사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완만한 방패 모양의 것도 있고, 분화구가 있는 것도 있고, 분화구가 없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제주도에는 무려 368개의 오름이 있다고 해요. 이게 오름 지도거든요. 굉장히 많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오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다 오름입니다. 여기 점점점점이 다 오름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름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 엄마와 선생님 친구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오름을 보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 서쪽 애월이라는 지역에 있는 녹곰의 오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미 오름에 올라가 있는데 이 오름에서도 이렇게 여러 오름들을 볼 수 있죠. 오름들이 계속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한라산이에요. 네, 이거는 한라산이에요. 네, 이렇게 오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두 번째 사진은 또 동쪽 구자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도 오름에 올라가서 찍은 거예요. 아부오름이라는 오름에 올라가서 찍었을 때 여기도 주변에 이런 오름들이 있죠. 근데 이 오름들이 다 모양이 얘는 이런 식인데 얘는 더 완만한 오름들을 보이고요. 이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특별히 하트 그려야지. 자, 이거는 새별오름이라는 오름에 갔을 때고요. 이 오름은 조금
이렇게 보이지만 올라갈 때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산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오름은 조금 더 완만하고 물론 급경사도 있어요. 조금 애기산, 조금 규모가 작아요. 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이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산 지형에서 볼 수 있는 암석 한번 볼게요. 자, 이 돌 보면 이 화산암,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화산암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돌 어떤 돌인지 알까요? 이거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데. 네, 현무암. 네, 현무암 맞습니다. 현무암이에요. 이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돌인데요. 대표적인 화산암이죠.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화산암이라고 하는데 아마 과학 시간에 뭐 퇴적암, 변성암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네, 이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인 현무암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이유가 뭐냐면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이라고 했잖아요. 용암이 굳는 과정에서 용암 속에 있던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출되면서 구멍이 많은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현무암입니다. 그러면 이 현무암이 용암이 바닷가로 흘러 가다가 물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수축되면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는데 그게 주상절리라고 해요. 자, 주상절리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주는 뭐냐면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주. 자, 이거 보면은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죠. 상은 모양이에요. 형상. 그래서 기둥 모양의 전리다. 전리는 갈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것을 전리라고 해요. 이 현무암을 만드는 용암이 흘러 가다가 이 바다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수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의 뭔가 다각형 모양들이죠. 여러분 이거 혹시 징그럽나요? 이 모양? 징그럽다는 친구들이 많네요. 네,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 용암은 뜨겁겠죠.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물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굳게 된대요. 그러면서 이러한 독특한 형태인 주상절리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상절리는 제주도에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용암과 물이 만나는 철원의 한탄강 유형 뭐 그런 지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해안가에 가면 주상절리는 정말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주상절리 아니면 아까 배웠던 뭐 한라산, 오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화산 지형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백두산. 네, 백두산도 있고요. 백두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게 백두산에 있는 지형 사진이고요. 네, 울릉도. 네, 울릉도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에요. 울릉도 독도. 자, 백두산에 대해서 선생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이 백두산은 큰 화산체 안에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호수예요. 자, 여기가 물이 고여 있어서 형성된 호수인데 혹시 여러분들 백두산 호수, 네, 맞아요. 천지. 선생님 물어보기도 전에 답변을 한 친구가 있네요. 네, 천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호수는 규모가 정말 커요. 아까 한라산의 백록담은 화구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백두산의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부르거든요.
두 개의 차이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준다면 이 한라산에 있는 화구호는 화산 폭발 때 생긴 분출구, 그 화구에다가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호수인데 이 백두산에 있는 이 정상에 있는 호수는 한 번 더 폭발이 이루어져서 무너져가지고 만들어진 규모가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그래서 훨씬 커요. 아마 여기 사람이 선다면 이 정도 크기 될 거예요.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아마 이거보다도 작은 게 사람일 거예요. 선생님이 사람도 같이 있는 사진도 봤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 네, 물은 비가 와서 고인 건가요? 빈 물도 있고요. 이 안에서 물이 나와요. 지하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화산 지형이 울릉도와 독도죠. 자, 울릉도, 독도는 사실 하나의 화산체예요. 하나의 화산체인데 여기 독도가 사실 더 먼저 생겼고요. 이 바닷속에는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 이렇게 바닷속에 있어서 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도 안용복 해산이라고 하는 다른 화산체들도 숨어 있고요. 이 독도부터 울릉도까지는 실제로는 하나의 화산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제주도에서도 여러 화산 지형들을 볼 수 있고요. 백두산이나 울릉도, 독도 같은 여러 곳들에서도 화산 지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자, 한라산, 그리고 아까 용암동굴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굴이라고 했죠. 만장굴, 그리고 오름, 주상절리, 경관 특징과 형성 과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한라산의 경관 특징. 자, 한라산의 경관 어떤 모습들이 혹시 보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금 물은 왜 고였을까요?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빈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지하수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한라산의 경관 특징. 어떤 경관들이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안민찬 친구 완만하다. 맞아요. 전반적으로는 경사가 완만하죠. 그런데 정상 부분에서는 급경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네, 이현경 친구 선생님 혹시 제주도도 해안 지형인가요? 그렇죠. 화산 지형이면서 해안가에는 해안 지형이 나타나죠. 네, 한라산의 경관 특징은 전체적으로는 경사가 완만한데 정상 부분에서는 급경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어떤 부분은 완만하고 어떤 부분은 급경사인 이유는 형성 과정이 점성의 차이가 있는 용암이 여러 차례 분출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한라산은 한 번의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화산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한라산 하나의 화산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용암 동굴인 만장굴. 자, 만장굴의 형태는 바닥의 경사는 완만한데 천장은 대체로 둥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만장굴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네, 만장굴의 형성 과정. 네, 민혁 친구 용암이 식으면서 네, 그것도 맞아요. 네, 용암이 분출되면서 네, 많은 양, 대량 분출한 용암이 흐르다가 식는 과정에서 그 냉각 속도의 차이, 겉부분, 그러니까 공기와 맞는 부분은 네, 바깥부터 식는데 안은 아직 안 식은 게 흘러나가면서 거기가 비어서 빈 공간이 용암 동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름. 오름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죠. 뭐 방패 모양의 오름도 있고 종 모양의 오름도 있고 300개가 넘는 오름들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제각각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름은 우선 한라산의 사면을 따라서 용암이나 가스가 분출하면서 형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주도에 수많은 곳곳에 오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상절리는 다각형의 기둥 모양이 경관 특징이라고 했죠. 자, 주상절리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형성 과정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식는데 규칙적인 균열, 갑자기 식으면서 육각형 모양의 기둥으로 생긴다고 했죠. 자, 배운 내용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1번은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아래의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어떤 특징과 연결될까요? 네, 유연서 친구 1번은 디귿과 연결돼요. 네, 한라산은 산의 경사는 대체로 완만하지만 정상 부분에서는 경사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자, 2번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2번 만장굴이에요. 네, 허승찬 친구 지금 3번까지 답을 다 적어줬네요. 네, 2번은 기역. 터널처럼 만들어진 동굴인데 바닥의 경관은 완만하고 대체로 천장이 둥글다고 했죠. 자, 그러면 3번 하나 남았죠? 네, 3번은 주상절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절벽을 이루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요.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뭐 세계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뭐 이런 식으로 제주도의 자연 경관들에 대해서 뭐 경관의 특징이라든지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영상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고 글로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살펴보기 과제로 넣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제도 선생님이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뒀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같이 보면 좋은 영상으로 EBS에서 만든 세계유산 시리즈 중에서 3편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을 보면 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학습 주제는 오늘 제주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고 화산 지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면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으로 화산 지형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3교시 사회 마지막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1교시 영어, 2교시 수학, 3교시 체육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